건설교통국장 이규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세계 경기 악화로 인해서 고물가, 고금리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 우리 시는 주택거래를 저해온 부동산 3중 규제를 해제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건축 무료 상담 등 시민 친화적인 건축 행정을 통해 22년 전국 지자체 대상 건축 행정평가 최우수를 달성했습니다. 시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택시 총량제 지침 개정으로 택시를 증차하고 누리콜 즉시 후치제를 도입하였으며, 우리 시와 통행 수요가 많은 대전을 오가는 광역 급행버스 노선 신설을 비수도권 최초로 확정하였고, 또한 조치원 동서 연결도로를 개통하고 도심 혼잡 교차로 2개소와 개선 사업을 통해 도로 혼잡을 완화하였습니다. 올해는 세종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로 미래 전략 수도 조성 기틀을 다지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셔클, 트로탑, 어울링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여 시민의 교통수요 충족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전 기관 종사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발 수요에 대응한 선제 대응으로 미래 발전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 효율적인 도시계획 구현을 위해 행정소득 의상에 걸맞는 2040 세종 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통령 제2직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용도지역 지구구역과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관리 재정비를 착수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가 공실 현황 분석을 통한 허용 완화 등 지구단위 계획 변경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지역 간 민간 개발 사업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도시개발 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월부터는 장군면 금암리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공사를 본격 착수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계획에 따라 시의 핵심 사업에 대비하는 중장기적 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협의 처리 간주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 편의를 높이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시민 여가 시간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연결노선을 다각화하여 도심 내외부에서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청주 고속도로 북세종 IC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어지는 노선 확충을 위해 인접 도로의 도로 용량에 맞춰 임난수로 등을 확장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량 증가로 인한 금강 횡단 교량의 지정체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신규 교량 건설을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햇묘르교의 경우 교량 내 정체가 주변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규 교량 건설을 행복도시 건설 기본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 혼잡 정체를 겪고 있는 주요 도심 교차로는 구조 개선과 아울러 신호체계 개선 등을 통해 차량 정체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구조 개선 5곳과 신호체계 개선 5곳 등 10곳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고, 앞으로 사업 대상지를 지속 발굴하여 연차별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중심 도시서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을 제고를 통해 도심 내 차량 정체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지방 대중교통 계획을 바탕으로 소유자와 시민 중심의 노선 개편 기조를 마련하고 버스 노선 개편 및 노선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세종 대전 간 광역 급행버스 운행을 개시하고 연내 세종 공주 광역 BRT 실시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는 마을택시 지속 운행과 소유 응답형 버스인 트로트 확대 등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 누리콜 6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즉시 호출제와 24시간 운행 등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상버스 42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저상버스 보급률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민들의 주거안정 실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주택을 균형있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총 7,763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지역별로는 동지역에 2,537호, 읍면지역에 5,226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난 1월 6일 지정 고시된 조치원 연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신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거주 무주택자와 실소유자를 위해 공동주택 지역 우선 공급비를 최대 8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사업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 24년부터 신혼부부 무이자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25년 반값 1인 가구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금년 사업부지를 매입을 검토하는 등 주거복지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하고 취약계층 공동관리비 지원과 행복아파트 원주민 임대료 할증분 감면 등 촘촘하고 두터운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정원도시에 어울리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께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정원도시 세종을 고려한 범용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정원도시를 고려한 도시, 건축, 조경, 교통, 환경 등을 아우르는 도시환경 조성 기준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축물 성능 개선 정책을 마련하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녹색 건축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주변 잔여지, 교통선 등의 정원 하단을 조성하여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는 등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행복청 등 관계기관을 포함한 TF를 조성하여 도로공사를 계획 단계부터 정원도시를 고려한 도로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건설교통부 주요 업무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낮은 자세로 시민 요구를 경청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행정으로 시민의 행복을 한 뼘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 전략수도 세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민과 언론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언론사 이름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브리핑 주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트뉴스 24 이 기자님. 예, 디트뉴스 24 이태 기자입니다. 엠버스 상반기 운행과 관련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취재를 좀 해보니까 세종시 노선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을 좀 드러냈는데 예. 대전시에 문의를 해보니까 노선은 아직 공개할 수 없다. 좀 그래서 이 부분이 상반기에 과연 좀 운행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지금 조금 베일에 쌓여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전시랑 협의가 좀 마무리가 최근 과정에서 좀 있었는지 하나 질문 드리고요. 두 번째는 8월 정도에 그 네이버 데이터 센터 그 앞에 매각수론으로 오생활권 부분이 개통을 하잖아요. 금빛 노을교. 근데 지금 현재 시민들이 그 합강 캠핑장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 스마트시티가 조성이 되면서 그 최단거리 그 주차장이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금빛 노을교 아래쪽에서 합강 캠핑장으로 가면 상당히 거리가 짧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연결로라든가 뭐 임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구상이 있는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엠버스는 지금 추진은 대광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전시 노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완료한 바는 없고요. 지금 그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지금 제안서를 받았는데 한 5개 업체가 아마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안서
지금 제한이 됐기 때문에 한 2월 말이면 아마 운행업체가 아마 선정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아마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그 운행 개시까지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아마 소요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운행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운행 개시 그 시기는 아마 대광이하고 더 협의를 해 나가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외곽순환도로 이제 개통이 아마 제가 늦어도 한 8월 달쯤 이제 개통 목표로 저희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합강 캠핑장 쪽으로 이제 우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최단거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옛날에도 아마 그 합강 캠핑장 그 정문 쪽이 이제 저쪽 그 연동면에서 오는 쪽하고 이쪽하고 두 군데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그 저쪽 관련 부서에서 그 운영이 좀 어렵다는 측면에서 좀 한쪽을 개방을 못했었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도 이쪽으로 좀 다시 연결로를 확보를 하면 시민들이 좀 그쪽으로 이용하는데 좀 편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LH하고 좀 협조를 해서 좀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여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세종파라미 박 기자님. 네, 세종파라미의 박은주입니다. 6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사업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 2024년부터 신혼부부 무이자 전세자금을 지원한다라고 하면서 이 지원에 대한 내용을 써주셨는데, 항상 이 지원을 하겠다라는 발표 이후에 결과를 보면 자격 요건이 안 돼서 못 받았어요 하는 아쉬움의 소리가 나오잖아요. 분명히 여기도 자격 요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뭐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꼭 좀 알려주셔야, 기사가 나간 이후에도 항의가 옵니다. 믿고 갔더니 아니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정원도시 이런 얘기 참 좋습니다. 세종시 깨끗한 도시죠. 신도시고요. 그런데 면단이나 이 시골 쪽으로 가보면요, 마치 영화 세트장 같은 귀신집 촬영하는 것 같은 버려진 시골집들 정말 무섭습니다. 그곳을 지나야 좋은 집을 만나러 가는데 그 길을 안 지날 수는 없는데, 이런 흉물스러운 이 집들 뭐 사유재산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는 하는데요. 어떻게 좀 방법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미관상으로 가림막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복지부하고 사회보장 사업은 사전 협의를 이제 진행한다는데, 우리가 지금 24년부터 이제 신혼부부 무이자 전세자금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뭐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아직 지원 자격 조건도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구상하고 있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무이자 최대 4년간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원도시 관련해서 그 시골에 그 빈집 정비는 사실 저희들이 계속 지금 해마다 빈집 정비를 해오고 있는데, 근데 도로변에 제일 이제 지저분하게 지금 프레임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저희가 시장님께서 그래서 아마 공약사항을 아마 미래마을이라고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빈집 정비하고 연계시켜서 그런 부분도 아마 같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다음은 서울메일 장 기자님. 예, 서울메일의 장석재입니다. 3월부터 장군면 금암리에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요. 그게 2016년도에 세종시에서 한 8만 평인가 9만 평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가 대부분 이중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놨는데, 지금 공공시설로 한 480억 들여가지고 거기를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혹시 공공시설이나 뭐 연수원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고 분양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지금 이중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세종시 같은 경우 세수가 아니라 지금 자체적으로 자금이 없는 상황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8만 평에다가 이중주거지역이라면 거기다가 아파트를 다른 데다가 하고 공공시설 다른 지역의 공공시설은 뭐 아무데나 할 수 있는데 굳이 이중지역에다가 하는 이유는 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 지금 예정되어 있는 공공시설 혹시 받은 데가 몇 군데나 있고 분양가가 얼마고 그거 좀 확실하게 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당시 이제 이 토지 매입 목적이 이제 우리 세종시로 들어오는 이제 공공 그 기관에 대해서 좀 수요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종시에서 그분들한테 이제 토지를 제공하자는 목적에서 사업이 시작됐고요. 지금 거기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아마 홍보를 해가지고 각 기관에 이제 공문을 발송을 해서 의향서를 받아봤는데 저희가 받은 게 한 5개 업체가 지금 입주 의향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5개 업체가 면적이 필요한 면적이 아마 우리가 가용리 면적이 한 40%가 약간 상회해서 나오는데요. 거기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지가 한 57%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토지를 달라는 얘기고. 분양가 네, 분양가는 거기가 우리가 토지 매입 당시에 상당히 아마 저렴한 가격으로 좀 20만 원씩 그 정도 해가지고 좀 싸게 구입했었는데 아마 저희가 대략적으로 계산한 게 한 50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죠. 예. 도시개발공사는 세종시 수익을 창출하는데 어떤 쪽이 더 이게 수익이 더 창출되는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100명 토목공사를 480억을 들여가지고서 5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보다 지금 이종주거 지역으로 돼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세종시 신도시 주변에 지금 아파트들도 지금 뭐 진단이 변경하면서까지 아파트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여기 뭐 경관도 좋고 아마 세종시를 생각한다면 이건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마 올해도 아마 추가 이제 가용지를 이제 후보지를 찾기 위해서 좀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기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이 그 좋은 땅에 굳이 그런 시설을 들어오냐는 말씀인데 어쨌든 저희가 그 당초 목적대로 공시도 복합단지를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이제 국가에서 2단계 그 지방 공공유지 이전 기관 그 계획이 아마 발표가 되면 아마 더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마 그런 부분까지 수용할 수 있는 가용지를 지금 찾아서 그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주택단지는 별도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추가로 아마 저희들이 한번 찾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포커스 뉴스라인 최 기자님. 예, 최종인 기자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 굉장히 큰데 고물가, 고성장, 고금, 고환율로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많이 겪고 있습니다. 세종의 아파트 값들도 사실 이제 반토막다는 얘기가 소문으로만 있는 걸로 알았더니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그렇다면 우리 주택들도 공시지가도 지금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서 감수할 수 있도록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가 오늘 아침에 아마 주택 동향 발표한 걸 저희도 잠깐 보고 왔는데 그게 아마 고점 대비 아마 한 19% 이상 이렇게 아마 하락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집값 하락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신 시민들 많은데 이게 주택 공시 가격은 지금 아마 올해도 저번에 한번 어느 그 매스컴에서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한 3.5% 정도 아마 그 공시가격을 내리는 거라는데 그거는 국가적으로 아마 표준지 공시가격을 좀 정해서 그 주변 지가를 정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공시지가가 더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뉴스핑 홍 기자님. 네. 우선 국장님 교육 다녀오셔서 건설교통국장 취임하시고 오늘 주요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 보니까 건축인허가 관련해서 협의처리 간주제를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게 좋은 면도 있어요. 복합민원에 관해서 골치 아프니까 15일 지나면 이제 협의 처리된 걸로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 들어본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인허가 간주제는 제가 들어봤습니다. 공무원이 15일 이내로 인허가를 안 해주면 허가 난 걸로 간주한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협의 처리 간주제라는 건 뭐 생소하고요. 예. 물론 이게 민원 제기한 분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데 15일 좀 너무 짧다. 이거 자세히 못 보는 분들은 자기하고 관련되어 있는지를 파악 못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의회의 동의를 얻으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는 이건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작년에 그 한신더위 아파트, 작년이 아니죠? 그 추가까지 하면은 더위 아파트가 미분양 사태가 났는데 추가로 해서도 미분양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세종시 입장에서는 그동안 뭐 미분양이 없는 도시로 알고 있었는데 좀 창피한 일인데, 이게 이제 여러 언론에서도 거론을 했지만 분양가가 너무 높았던 거 아니냐. 당시에 또 이자율이 치솟는데 분양가를 이렇게 높이 해놔서 실수요자들이 외면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1000번 버스를 한번 탄 적이 있는데요. 세종교통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관리 감독 차원에서 막 여쭤보는 건데, 아니 버스가 가다 말고 서더니 기사를 교체를 하는 거예요. 정류장에서. 물론 노선이 이제 새로 난 일본국도로 다니게 됐으니까 봉암리인데, 봉암에서 섰는데 그 버스 종점이 이제 버스 회사가 거기 있으니까 정류장에서 기사를 교체한 것 같은데, 그 종점에서 출발한 기사가 끝까지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중간에 사고 위험도 있고 시간도 또 승객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국장님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두 가지는 의견이고 하나는 질문입니다. 예. 예, 건축 인허가 처리는 저희들이 지금 평균적으로 그 상당히 단축을 해가지고 지금 그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뭐 빠른 편입니다. 사실 한 32일 정도 걸리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는 건축 인허가 처리가 너무 늦지 않냐 하는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게 내부적인 문제인데, 사실 협의 처리 간주제라는 게 각 실과 농지라든지 산림 이런 부분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심의를 해서 상당히 많이 단축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농지 산림 이런데 이제 각 실과하고 협의하다 보면 직원들이 워낙 일거리도 많고 하니까 약간 놓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것만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공모를 보내가지고 언제까지 어디가 이제 보내달라고 하면 사실 그런 부분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실과 간에 이제 15일 지나면 이제 협의 처리를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아, 그럼 실과 간에 예, 실과 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그 한신터유 문제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2차 분양에서 아마 분양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아마 분양가도 높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주택 경기 침체라든지 아마 이자율 부담 때문에 아마 그 분양률이 상당히 이제 낮고 또 미분양 사태도 일어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인근 대전 이런 데서도 지금 미분양 사태가 아닌 분양 계약 포기자까지 아마 나오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버스 노선 관계는 아마 이 무정차 운행이라든지 과속 운행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이제 우리가 많이 교육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기사들이 보통 이제 뭐 교체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운행하고 나서 교체를 해야 되는 여기 운행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이제 기종점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마 중간에서 뭐 어떤 사정에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세종교통에다 좀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세종경제 임 기자님. 네, 이세종경제 임장혁 기자입니다. 세종 연기 공공주택, 연기조치원 공공주택 조성사업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 연기 공공주택 부분 지금 LH에서 단독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 그저께 시의회에서 업무 보고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사업 참여를 고려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출자 방안 개발이 여기에 유출 방지를 하시겠다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네. 이거 관련돼서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고 지금 원래는 조치원과 세종 그 연기 두 군데 해서 12,000호가 공급되기로 돼 있었는데 네. 지금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지금 연기가 먼저 착수를 하고 조치원은 지금 일단 뒤로 미뤄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누락되게 그러니까 뒤로 미뤄지게 된 이 이유가 있는지 이게 혹시 봉산리의 이제 쓰레기 매립과 관련돼 있는 내용인지 밝혀주시고요. 그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세종 청주간 고속도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저기 연서면 쪽을 지금 스쳐 지나지 않습니까? 이제 크로스되는 부분에서 이제 안성 세종간 고속도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연기 휴게소가 지금 현신의 첫 휴게소로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휴게소 접근이 가능할 경우에는 휴게소에 하이패스 IC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연기 휴게소와 연결돼 있는 하이패스 IC 설치를 고려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어떤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공공주택 그 조성 사업은 지금 조치원하고 이제 연계면에 이제 아마 국토부에서 발표를 지난해 6월 6일날 지정 고시를 했는데요. 아직 사업을 시작하려면 아직 그 시기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교통공사 참여 부분은 그거는 아마 그 부분은 아마 이제 그게 만약 택지 그 사업자로 아마 LH가 선정이 되면 아마 교통공사에도 그거 약간은 그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교통공사에서 이제 결정할 사항인 것 같고. 세종 청주간 고속도로 연기 휴게소에서 무인 하이패스 IC는 저희가 지금 도로공사나 국토부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해서 좀 거의 하이패스가 좀 신설될 수 있도록 지금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그 조치원 지금 거기 누락돼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기는 먼저 착수하고 예. 조치원 분야 부분은 지금 연기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제 관련해서 연기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지금 현재 봉산리 지금 농협 그 이제 집화장 그 이제 처리 그 밑에 그 쓰레기 매립이 지금 현재 지금 뭐 환경 문제가 이제 비롯되어 있는데 이거와 연계돼 가지고 연기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때 당초 발표된 면적 이제 그 조치원 같은 경우는 87만 평방미터고 그다음에 연기 같은 61만인데 면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지구 외로 제외된 면적은 없고요. 지금 아직 이제 지구 지정 단계 되기 때문에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사업 절차를 더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이렇게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은 SR타임즈 서 기자님. 네, 서준곤 기자입니다. 예. 우선 답변 많이 하셔서 예. 덕담 한 말씀만 하고 가겠습니다. 예. 일전에 그 권익위서 그 주민들 조정한 거 예. 국장님 하셔서 협의된 거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장군면 금암리 공공시설 2018년도에 착공했거든요. 아시죠? 이게? 예, 그때 지구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착공은 아니고요. 아, 착공이 아닌가요? 예, 지정부터 지금까지 착공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미 한번 했어요, 그죠? 중간에 2021년도에. 착공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18년도부터 계속 추진한 건가요? 예, 추진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면 예, 설계. 2021년도에 도시교통공사 위스탁을 했죠. 예, 예. 그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과정 지금도 길으시니까 서면을 주시고요. 아직도 도시교통공사하고 협의되는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예. 왜 지금까지 중단됐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 이런 게 얽혀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서면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은 건설교통부 소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